예,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일대에서 오늘 낮에 규모 5.7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6차 핵실험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애초에는 구구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5차 핵실험이 작년 9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9월 9일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따져보면 예상보다 조금 빨리 있었습니다. 9월 3일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은 잘 알려진 바처럼 이 핵실험이라는 것은 ICBM 발사, 시험 발사와 늘 이렇게 한 세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5차 핵실험 때도 5차 핵실험 때는 SLBM이 한 일주일 전에 있었고 예. 9월 9일 날 이렇게 핵실험을 했고 4차 실험 때는 ICBM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도 7월 달에 두 번이나 ICBM급이라고 했던 그 두 번이나 발사를 됐습니다. 7월 초와 7월 말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은 그러면은 핵실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핵위력을 더 핵능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시기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그런 시기로는 거의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단지 거기 기술적인 필요 플러스해서 고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목적이 고려가 되겠지요. 그런 구구절 같은 예. 그런 국가적인 행사, 북한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더욱더 제고시키는 것이 있었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뭐 9월 9일과 9월 3일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뭐 그런 범주 내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규모 5.7의 인공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앞서 저희 기상청에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 5차 때보다 에너지 규모가 대6배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 최대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저는 뭐 최초 발표가 항상 정확한 경우가 많은데 예. 한 10배 가량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북한 핵 위기를 우리가 보는 관전 포인트, 예.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봅니다. 이제 핵 물질의 시대도 아니고 기폭 장치 시대도 아니고 이 어떤 운반 체계, 미사일이나 SLBM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뭐 아침에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북한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핵을 책략적으로 이용하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시대. 그러니까 사실상의 실전 배치를 넘어서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거 볼 때 기술적으로 실패냐 성공이냐 규모가 얼마냐 아니다 정확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 이 절박하고 엄중한 시대에 이젠 사실상 동북아나 대한민국을 핵 인지로 하는 시대로 왔다. 언제 어디서나 시대 그리고 항상 지금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예. 주말이고 그런 이러한 때 허를 찌르면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이 핵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거 네. 엄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배치해놓고 안 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핵 위기를 볼 때 과거 핵 물질의 시대, 뭐 공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미사일의 성공 실패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야 이것이 북한이 핵 책략이 완전히 핵을 갖다가 체제 보장용으로 수세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 공세적으로 핵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물리적 타격만 안 했지. 예.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뭐 레드라인 논란 벌일 필요도 없다. 예. 이거는 상당히 엄중하고 핵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에서 시시때때로 이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잠재적 위협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을 북한이 지금 어찌됐든 국제 무대를 상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기존의 방식은 수소폭탄 논란 있기 이전에는 예. 북한이 체제 보장, 김정은이 체제를 보장해주거나 체제 생존용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정책 목적이라는 것은 이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 평화협정을 가고 예.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김일성 이후로부터 쭉 해왔던 그 북한의 대남 적과 통일 전략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이나 정치적 의도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패닉 현상이 일을 필요도 없는데 예. 이제 우리가 대응의 접근 방식을 좀 더 고도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할 거 없이 이
국제사회 대 북한 예.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번 오늘 이 도발은 그들이 우선적으로는 책략적으로 압박하고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예. 결국 체제 잔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의 어떤 대응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뭐 기상청 발표는 또 5, 6배, 처처 발표는 10배 정도의 이제 폭발력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 4차, 5차 실험을 할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은 수소폭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치고는 너무나 폭발력이 약하다. 수소폭탄은 그 정도 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정폭 핵분열탄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차 때는 완전한 수소폭탄의 성공이다라고 김정은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예. 네. 어쩔 수 없이 이 핵무기라는 것은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존재를 인정받아야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상수로 놓고 전략을 다시금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것이 전략무기입니다. 예. 핵의 기본적인 핵무기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려면 첫 단계는 뭐냐면은 본인의 핵 능력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믿도록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노력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ICBM을 2번씩이나 고각 발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5번의 핵실험을 하면서도 이 폭발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수소폭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측면이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10배 가량에 속하는 그런 이제 폭발력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일단은 이 새로운 종류의 지금까지 있었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핵탄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핵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고 예. 본인은 이제 북한은 그러면서 이게 수소폭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줬죠. 저 설계도도 보여주고 이 탄도 모형인지 진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하고 김정은이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이번 이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진짜 이게 수소폭탄이다라고 이제 믿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관문인 거죠. 예. 이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 다음부터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다음 단계로 이 전략적으로 이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한반도를 어떻게 장악해 낼 것인가라를 이제 현실에 내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단히 지금 임박한 우리에게는 위협에 대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근데 그 어떤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소탄 얘기나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미사일도 그렇습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북한의 어떤 기술적인 진전을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핵이나 미사일의 그 기술 수준이 예. 북한의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은의 의사결정 패턴을 보면은 어떤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국제사회나 이런 전문가들 여론에서 핵심적으로 취약점을 얘기하는 게 있겠어요.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진입 모형을 보여주고 네. 뭐 또 이 고각 발사 문제니까 뭐 정상 발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지난번에 1차부터 5차까지 뭐냐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 규모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히로시마의 몇 배 수준이지 이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공학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게 명명이 수소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증폭 핵분열탄이든 뭐든 간에 예. 이 추세를 보면은 지난 10년간의 이게 쭉 추세를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단계적이고 나름대로 뭐 책략이나 셈법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중수소나 삼중수소라든가 우선 물질이 충분하고 예. 그 어떤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핵 미사일 분야의 과학자들의 그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격려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예. 그런 사람들이 몽땅 들어다가 뭐 다시 망명을 하지 않는 한은 예. 그런 한번 일종의 그 기술적인 임계치를 넘어선 단계에서부터는 예. 상당히 그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디테일은 지금 세부 사항은 북한이 스스로 공개하는 내용을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예. 그러나 이 군사적인 저희 같이 국방안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뭐 몇 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전 배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 그런 어떤 여유 시간이나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구체적인 대북 정보의 실체를 정확하게 현장에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받지 않는 휴민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황 지금 이 시간 현재 북한은 이미 핵 실전 배치가 끝났고 예. 이미 수소탄의 단계를 들어섰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해서 격려하는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우리 타겟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상 핵 인질 상태로 놓고 이거 흥정하려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짧게만 하나만 여쭤보자면 앞서서 저희 대담에서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께서 이 북한의 발표를 보고 북한의 도발 패턴이 그 주기가 좀 더 빨라지고 있고 이렇게 기술적인 진전을 네. 국제사회에 자랑하듯이 얘기하면서 과학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언제든 핵실험을 또 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올해 들어서 하는 그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대단히 호흡이 가파르다는 생각은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필요차는 뭐 7월 초에 ICBM을 초에 발사하고 말에 발사하는 식으로 예. 뭐 사실 한 달에 2번씩이나 발사하는 모습이나 지난해에 연초에 2016년에 연초에 핵실험 4차를 하고 또 9월 달에 또 5차를 하는 것이거나 예. 하여튼 패턴이 김정은 이후에 대단히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건 대단히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는 그 북한의 핵 능력을 좀 국제사회에 인정받겠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일시고 그거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수위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은 그만큼 제재하기 위한 압박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임계점에 대해서 북한이 망가져든 국제사회 제재를 포기하던 두 개가 지금 같이 치킨값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서는 이 제재와 북한을 향한 어떤 압박들은 그 무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효과가 지금 뭐 곧바로 났다 안 났다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게는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무게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일 때 이 북한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아서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 미국이든 미국이겠죠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협상에 뭐 그렇다고 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의 고도화, 미래 핵이라 그러죠. 더 이상의 핵 고도화를 멈추는 대신에 뭔가를 얻어내는 수준에서의 어떤 협상으로 가기 위한 그것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 협상 테이블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더 무거워져서 그 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빨리 지금 그러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국제사회가 또 미온적으로 판단해 주거나 하게 되면 끊임없이 다른 형식으로 북한은 본인들의 능력을 더 빨리 뭔가를 과시할 가능성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에서 위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빠르고 고도화되는 그런 위기들이 지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의 목적을 분석해봤고요. 하나만 첨언하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공조로 중요해요. NSC 회의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핵 위기가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 이게 남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대결도 아니고 우리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절박하고 긴박감을 갖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 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아무래도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 차원에서 어떤 또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거론이 될까요? 지금 유엔은 이제 그 니키 헬리 유엔 대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enough is enough. 진짜 참을 만큼 참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확실한 공감대를 북한 스스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5차 핵실험 때도 핵무기 연구소 명의로 뭐 5가지 방향을 내줬어요. 뭐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 표격화, 규전화, 뭐 규격화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ICBM 수소탄 얘기하면서 나의 맞대응 상대는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가져가는 걸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늘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은 독자 제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이름으로 응징하는 데 항상 협조를 했어요. 예. 그러나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을 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핵 시대의 선전성당이나 책략이 유엔과 미국을 분리해서 하는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적개심의 대상은 미국이지 나의 대상은 트럼프지 유엔이 아니다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인도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옵션이 그 어쨌든 준비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옵션이 북한이 느끼기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말이 아닌 문서가 아닌 성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이 메시지화되는 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제3의 국가로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절박한 당사자로서 유엔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도 같이 동참해 가면서 그 9월 6일 날 곧 우리 서울 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 45개국 5개 국제기구가 모이는데 여기에서도 외교부 차관이 직접 발표도 하고 뭐 국방차관이 토론도 하고 하는데 이때 많은 한 500여 명의 국제 전문가 현지 관료들이 왔을 때 더 이상 북한의 핵 미사일이 이것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고 인류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규탄 성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인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 이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6번 핵실험을 해서 이제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6번째를 한 거죠. 이걸 갖는 의미는 사실 국제 전략적으로 대단히 이제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당혹스러울 국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대단히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 핵에는 핵이라는 논리가 한국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기점이 되게 되면은 일본도 핵을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서 그야말로 입술처럼 사용하려고 추울 때 입술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북한을 두둔하다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도전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핵 재무장화와 한국의 뭐 지금 이야기하는 핵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 정책이나 이런 걸 대단히 가시화돼서 이제 들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바람을 타고 미국은 이 한반 동북아에 새로운 포스처 핵 전략을 새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봄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도 NPR이라고 해서 핵 전략 대비 태세라는 보고서를 8년 만에 다시 내놓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처음인데 이번에 아마 북한의 핵실험은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는데 북한이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동북아 상황을 봐서
그 세계 전략 속에서 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민하게 될 때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을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더 악화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일단 이 고도화를 일단은 정지시켜야 되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듭니다. 또 하나 이 북한 내부 상황을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당 상무회의가 지금 했다. 그것을 통해서 핵실험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처음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김정은이 사인해서 했다. ICBM 뭐 전략사령관에게 사인해서 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 업적이다 그랬는데 이런 이제 상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북한 내부에서 이 핵 전력화를 위호한 둘러싼 대단히 내부적인 군부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 도화점이 뭐냐면은 김낙겸이라는 자가 전략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략 미사일을 다 하는 전략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김정은에게 이 괌 타격, 포위 사격을 하는데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 괌 포위 사격을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 대장에게 그 보고를 해서 예. 허락을 받아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전략사령관 위에 있는 사람이 총참모장이 있고 그 무력부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바이패스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그냥 군사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받아들인 부분이 하나가 있지만 예.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김낙겸이라는 자가 대단히 지금 오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김정은의 내가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시 또는 내부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고는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오는 부분은 뜬금없이 다시 보면 이제 상무회의를 통해서 했다.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김낙겸이 너 너무 지금 오버해가지고 네가 뭐를 다 북조선에 예. 핵 무력을 네가 김정은하고 다 하는 것처럼 네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겠다. 거기 앉아 사는 황병서, 최용희 이런 사람들이죠. 아까 저 뒤에 지금 보이는 예. 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북한 내부의 핵 고도화를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는 모든 자원들이 지금 전략사령부에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김낙겸은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예. 보고를 하고 비호하에. 예. 나머지는 지금 재래식군을 가지고 있는 총사령부나 여기는 지금 그만큼 안 가게 되는 재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좀 징후 중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의 핵 고도화 전력화를 둘러싼 내부의 지금 권력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런 핵 전력화의 한 군부와 예. 기술 군부와 이제 재래식 군부, 전투 군부 간에 이 알력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있었던 네. 상무위 네, 회의 그렇습니다. 그림을 공개한 것은 그 내부적인 어떤 군부 간의 갈등을 현재 차원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요. 청와대 브리핑 때문에 아까 있었던 북한의 상무위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가셔도 됩니다. 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충동적이고 도발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보여주기 위한 선전선동이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더 높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예. 핵 뒤에 보이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는 결국 한마디로 하면 돈줄을 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예. 북한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 반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예. 핵보다 더 무서운 건 오판이고 예.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돈줄을 가지고 죄야 되는데 지금 예.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거 아주 잘 대응을 했고 예. 이런 정확한 메시지보다 누가 예. 메시지보다 어떤 때는 중요한 게 메신저입니다. 예. 누가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대통령과 한미 공조를 하면서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국민들에게 네.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건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예, 예.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 국민이 이럴 때로 하나가 돼야 예. 그것이 일체감이 돼야 우리 어떤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를 또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적이 핵이나 수소폭탄을 도발하면 그건 우리가 더 나은 예. 응징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의 대응 또 국제사회 대응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